오늘도 완연한 가을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산책 즐기기도 좋겠는데요. 다만 오늘도 아침 공기는 쌀쌀하고요. 낮에는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면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시간대별 맞는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으로는 안개가 조금 끼어 있는데요. 아침까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더욱 짙게 나타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온종일 쾌청하게 드러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제주 해안과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홍성 9.3도, 태백 4.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23도, 광주 24도로 예년 수준을 조금 더 웃돌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가 지나겠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점차 더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재밌게 타고 와야 돼, 알았지? 아빠도 재밌게 타고 와. 아이오닉을 N으로 더 강력하게.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직업도, 삶의 방식도, 스타일까지도 가장 버라이어티한 나이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스타일을 더 버라이어티하게 퀸잇. 저라고 어떻게 매일 관리받으러 가겠어요. 그래서 전 마데카 프라임. 좋다.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을 하나로 마데카 프라임. 화장이 잘 받아요.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밥 먹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들. 오늘부터 풍성.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타이어는 어디까지 왔니? 넥센까지. 타이어의 지속 가능한 안전. 넥센으로 지키세요. 넥스트 세이프티, 넥센 타이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타이어 테크. 당신의 키는? 175, 159, 171, 156, 172, 153. 166. 퀸잇. 천차만별인 키를 생각해서 팬츠를 더 버라이어티하게. 퀸잇.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두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잠깐, 여기에 베이컨까지 더하면 빅맥과 베이컨의 맛있는 만남. 빅맥 베이컨. 빠빠빠라빠. 우리도 3명 중 1명이라고. 에이, 그 한 명이 나겠어?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코로나19까지 조심해야겠네. 맞습니다. 나도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 의사와 상담하세요. 세상엔 적이 너무 많아. 제대로 끝내줄게. 피부 고민 끝내주는 표적 케어. 확실한 표적 케어. 바이오일 보. 일잘러들이 알바 천국으로 몰려든다. 아침 일찍 천국하고, 집에서도 천국하고, 공강마다 천국하고, 방학 동안 천국하는 갓생 사는 요즘 우린 모두 천국해. 알바 천국. 사장님도 천국해.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콜레스테롤 케어하려 고! 고등어 먹고 샐러드 먹고 운동하고 유산균도 있다 고! 슈퍼바이오틱스 콜레스테롤. 장과 콜레스테롤을 이중 케어. 장 건강에 콜레스테롤 케어를 더하다.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도착했습니다.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Don't draw the line anymore. Mars. Mars Golf. 아침엔 상쾌한 수영. 아, 힘들어.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트리플러스. 나의 체력 자신감.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여행 중이었던 우리 국민들은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그곳에 있는 교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시로 하늘 위로 지나가는 미사일을 보며 불안 속에 떨고 있다는 절박한 교민들의 모습,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생사의 총각을 다투는 응급실. 그런데 이곳에 온 환자 보호자가 무려 1시간 동안 난동을 피워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의사는 심정지 환자를 치료 중인 위급한 상황으로 환자는 위험할 뻔했는데요. 과연 난동을 피웠던 보호자는 처벌받을 수 있을지 핫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세상엔 적이 너무 많아. 제대로 끝내줄게. 피부 고민 끝내주는 표적 케어. 확실한 표적 케어. 바이오일 보.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 중이니까 최신 백신으로 예방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날 위한 백신 접종. 65세 이상은 꼭 참여해주세요.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가탄이 필요할 때입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일잘러들이 알바 천국으로 몰려든다. 아침 일찍 천국하고 집에서도 천국하고 공강마다 천국하고 방학 동안 천국하는 갓생 사는 요즘 우린 모두 천국해. 알바 천국. 사장님도 천국해. 안마의자네? 의료기기예요. 마사지를 해주잖아. 허리, 목,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견인하죠. 마사지부터 허리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견인까지.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컬 팬텀.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 예전에 세탁할 땐 잔여물이 남을까 걱정돼서 여러 번 헹궜어.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로 완전히 달라졌지. 추가 헹굼 없이도 잔여물 걱정 없이 딥클린해서 말끔하게. 다운이. 독감 백신 맞는다고? 그럼 잘 들어. 미국 FDA 승인, 유럽 생산, 국내 최초 4가 독감 백신 플루아리스 테트라. 알지? 가까운 병원에서 플루아리스 테트라로 독감 예방하세요. Some like it hot. Some like it hot.
휴일에 차를 운전해서 인천공항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장기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정말 힘들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년 뒤에는 제1여객터미널 장기 주차장의 포화도가 무려 120%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이 공항버스보다 자가용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대체 왜 공항버스보다 자가용 이용률이 더 높아진 건지 핫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연휴나 주말에 떠나는 즐거운 여행,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 주차장의 혼잡 문제죠. 아니 여기 몇 바퀴를 돌았는데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냥 차 버리고 싶어요. 아니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이미 만차인 주차장에도 차량은 계속해서 들어가는 상황. 주차장 내부를 한 바퀴 돌아봤지만 주차 공간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자리를 찾아서 몇 바퀴씩 돌고 있는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근데 마감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은 덜한 거예요? 덜한 거죠. 연휴 때 수동 연휴 때 그때가 워낙 힘들어가지고 예상이 앞자는 거라요. 이런 데는 막 이러고 저기 뭐야 웃으면서 막 차도 있고 다 들어가면 다 분위기로 막 그랬어요.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왜 굳이 개인 차량을 끌고 오는 걸까요? 그래도 차로 움직이는 게 짐도 많고 해서 자동차가 편해서 그렇게. 집에서 가는 교통편이 공항 오는 교통편이 별로 안 좋아서요. 버스가 있긴 한데 그 오전 시간대는 그래도 조금 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인천공항으로 오는 사람들의 교통편 이용 통계를 보면 버스 이용률은 줄고 자가용 이용률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버스 이용률이 줄어든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옛날에는 그래도 바로바로 오면 타고 10분에 한 대씩 있었으니까 조금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버스도 좀 정차를 해줬으면 고마운데 도착해서 바로 갔으면 돼. 오면 30분, 40분 기다리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저 50분 차 지금 예매했어요. 50분 차요? 네. 지금이 몇 시인데요? 지금 30분이요. 그럼 20분 넘게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20분이요? 옛날에는 2시간도, 1시간 반도 건드리는 적도 있었어요. 거의 1시간 간격으로 늘어난 버스 배차. 그 이유는 뭘까요? 아시다시피 19년 이전과 이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그 19년 대비 한 7, 80%까지는 회복을 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100%가 아니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있어서 좀 그렇게 좀 느끼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공항 이용이 줄면서 감축했던 버스. 이제 이용률이 회복됐지만 버스 배정은 아직 회복 중이라는 거죠. 인천공항 측은 버스 등의 대중교통의 배정을 늘려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버스를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손님이 없으니까 못 늘리죠. 적잖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차가 많이 상태로 나가는데. 손님을 태우지 못한 채로 출발하는 버스가 많아서 무작정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 터미널에 있는데 저기 장기 주차장은 하루에 종일 주차해도 9,000원인데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공항버스 요금은 2년 사이 16% 인상돼서 1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주차 요금이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차장 요금이 하루에 9,000원인가 받죠.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니는 요금은 4인 왕복을 기준으로 버스를 이용하면 13만 6천 원의 요금이 발생하는데요. 4인 기준 자가용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저렴했죠.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할 걸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 반복되는 인천공항 주차 대란, 실효성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당신들 15분 동안 감시했지 우리 오빠. 우리 오빠 감시했잖아요. 여보세요 선생님. 여보세요 선생님. 이만한 찍읍시다. 빨리 우리 오빠 빨리 사입해주세요. 병원으로 가요 빨리.
응급실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중환 환자는 사우나에서 이제 실신 혹은 이제 경련 의식을 잃고 환자분이 그러니까 대화가 명료하지 않다라고 신고가 되었었고 환자는 또 의식을 깼어요. 의식을 깨서 물어보면은 보호자 이름도 답하고 내가 여기 왜 왔냐 의식 소실은 분명 있었던 거죠. 사우나 환자가 들어오고 잠시 뒤 또 다른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이 환자는 심정지 상태로 아주 위중한 상태였죠. 모든 응급실에 있는 모든 환자를 제끼고 그 환자부터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심장이 안 뛰니까 어찌됐든 뛰게 해줘야 되는 환자였으니까요. 심정지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행됐던 응급조치. 이제 양해를 구했어요. 이런 환자가 왔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했는데 뭐 담요 덮어달라 이런 게 저희한테는 응급한 건 아니고 응급실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니거든요. 원조원 남성의 보호자가 폭언을 계속 이어가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왜 그동안에 수치 안 해주냐고. 왜 이스카까지 놔두냐고. 뭐가 방치예요? 방치지! 방치했잖아요, 지금! 바꿔 봉사한 거안 보여요? 검사 뭐 했는데? 또 이렇게 설명할 때는 또 했다가 또 잠깐 한 5분도 안 됐다가 또 막 소리 지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또 대응하고 이제 그런 게 한 10번 넘게 이야기가 서로 오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그 다음 상황들을 뭐 이제 좀 침착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지금 모두 다 이 난동과 소란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의료진을 향한 환자 보호자의 폭력 범죄는 한 해 평균 2,000건에 달하는데요. 생명을 구해내지만 정작 본인은 위험에 처해진 상황. 의료진에게 폭력을 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응급의료법 위반에 더해서 폭언에 대해서 폭행죄까지 그 수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위반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하고요.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례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처벌 결과나 이런 것들도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진을 향한 폭행, 폭언은 다른 환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2004년 서울특별시의 한 주택. 엄마가 돼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저희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다고요. 형사님,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범인은 이 사람이라고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지? 당신 자식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재현민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냐고! 서로가 서로를 가리키면서 딸을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하는 부부. 둘 중 한 사람의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불과 15세 나이에 사망한 피해자. 목에 남아있던 압박 흔적으로 볼 때 범인에게 목이 졸려 숨진 듯 했습니다. 경찰이 집안을 샅샅이 수색했음에도 범인에 대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설상가상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 사건 경위 파악이 불가능했던 상황. 남편은 무슨 근거로 아내가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아이가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전부 다 내 잘못이라는 거냐? 그걸 몰라서 물어? 그럼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애초에 너랑 나랑은 갈라서는 게 맞았어. 밖으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야. 입 조심해. 다툼 직후 집을 나가버렸다는 아내. 남편 역시 집을 나서 숨을 골랐는데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화도 시킬 겸 바람을 좀 쐬고 있는데 둘째 딸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아빠 어디야? 언니가 아빠 금방 갈게. 좀만 기다려. 금방 갈게. 겁에 질린 둘째 딸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집으로 되돌아갔다는 남편. 당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니야.
아내가 첫째 딸을 해쳤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내는 조현병과 목류병을 앓고 있습니다. 엄마! 여보, 잠깐만, 왜 이래, 여보? 아니 저라고 아내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그 증세가 도져가지고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게 틀림없습니다. 과거에도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더해졌죠. 아내의 병원 진료 기록 확인 결과 남편의 진술이 사실임이 드러납니다. 아내의 병증이 비극의 원흉인 걸까? 반면 아내는 남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내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저를 범인으로 몰아 누명 씌우려는 수작이라고요. 일어나봐, 언니!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집에 갔을 때 딸은 이미 쓰러져 의식이 없던 상태였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때마침 나타나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윽박지른 남편. 다시 생각해보니 석연치 않단 건데요. 사건 현장을 재차 살펴보던 경찰은 한 가지 기이한 정황을 포착합니다. 피해자와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들 가족과 함께 산 지 이제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 사망한 첫째 딸만 추후에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철없던 시절 만났던 남자애 사이에 혼전 출산을 하게 됐어요. 아이에게 몹쓸 짓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홀로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출산 후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호적에 올리셨어요. 제 앞길을 막을 수 없다며 내린 결정이셨어요. 아내에게 피해자는 딸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감추고 싶은 비밀에 불과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비밀은 결국 예기치 못했던 사건에 의해서 탄로나게 됐는데요. 사건 발생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뜬 아내의 부모. 여보. 엄마, 누구야? 여보. 여보 미안해.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어. 이 아이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낳은 내 딸이야. 뭐라고? 피해자를 친딸처럼 길러왔던 조부와 조모가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세상을 뜨게 된 상황. 아내는 뒤늦게 남편에게 혼전 출산한 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아내의 싸늘한 시선. 너 맡아줄 친척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견뎌. 삼시세끼 밥 먹고 잠잘 곳은 있어야 하잖아? 네. 한 지붕 안에 함께 살곤 있으고 마치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처럼 세 가족으로부터 소외됐던 피해자. 아내조차 그런 딸을 외면했다. 경찰은 둘째 딸의 탐문을 결정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심하게 싸우시고 두 분 다 화가 나신 채로 집을 나가셨어요. 언니 들어가, 내가 할게. 아니 그래도 빨리 들어가. 언니가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해서 방에 들어왔는데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언니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언니의 비명을 듣고 방문을 연 뒤 충격적인 광경을 그래서 목격한 문을 둘째 열어봤더니 언니가 쓰러져 있었고 엄마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고요. 남편의 진술에 이은 둘째 딸의 목격담. 아내가 범인이란 심증이 짙어졌습니다. 둘째 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쓰러진 앞에 당신이 서 있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 본 걸 거예요. 제가 배 아파 낳은 제 아이예요. 살해라뇨? 가당치도 않아요, 형사님. 그럼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자기를 속였다는 생각에 제 아이를 눈에 가시처럼 여긴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나한테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혼전 출산한 딸이니까 내 집에서 먹이고 재우겠다는 거야?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아내의 거짓말에 배신감을 느낀 남편의 분노가 범행의 동기인 걸까? 하지만 그의 주장은 또 달랐습니다. 아내야, 저한테 수백 번 사과하는 게 맞지만 그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내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건 맞지만 아이에겐 죄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내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살피자 의미심장한 정황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건 아내에게 주기적으로 전화한 인물은 바로 아내의 혼전 출산으로 태어난 피해자의 친부로 확인됩니다. 여보세요? 나야.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해? 나 말기암이래. 당신이랑 애 모른 척하고 산 벌 받나 봐. 왔어. 당신하고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이봐요.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한테 지나친 거 아니에요? 괜찮아. 잠깐 나가 있어 줄래? 곧 충격적인 얘기를 꺼낸 피해자의 할 말이 친부. 뭐야? 많이 늦었지만 남은 내 재산 내 딸한테 주고 싶어. 그간 단 한 푼의 양육비도 주지 않은 채로 내 딸이 아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해왔던 피해자의 친부. 최정한 말기 판정 직후 심경이 뒤바뀌어서 딸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저기요. 설마 염치 없이 그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죠? 뭐라고요? 나 결혼은 안 했지만 내가 지금 저 사람 아내예요. 유산 상속받을 사람은 당신네들이 아니라 나라고요. 격분에 아내를 몰아붙이는 문제의 여성은 피해자의 친부와 약 7년째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였는데요. 너구나. 누구세요? 네 엄마한테 똑똑히 전해. 계속 남의 돈에 눈독 들이다간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당신 진짜 미쳤어?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럼 지금 내가 제정신이겠어? 당신 여기 한 번만 더 오면 경찰 신고할 줄 알아! 피해자의 친부가 딸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로부터 모녀를 찾아와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다그쳤다는 문제의 동거녀. 돈 욕심에 피해자를 살해한 거 아니에요? 많이 원망스러웠던 건 맞는데요. 해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불명확한 상황. 동거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 결정적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깊숙이 감춰져 있던 의문의 열쇠. 충격적이게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를 복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열쇠를 잃어버렸으니까 문을 좀 열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수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휴대전화를 통해 조현병 살인이란 검색어를 찾아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당신 집에서 피해자 집 열쇠가 발견됐고 휴대전화로 조현병 살인을 검색한 기록까지 확인됐습니다. 그 집 열쇠를 복사한 것도 그런 검색어를 찾아본 것도 인정할게요. 그런데 그게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되나요? 범인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뚜렷한 물증은 발견되지 않는 상황. 결국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경찰. 마침내 결정적 단서가 발견됩니다. 선생님,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네, 뭐 특이사항 있나요? 피해자의 목에서 발견된 압박근에서 혈흔이 아닌 다른 붉은색 화학물이 검출되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손톱에 발라져 있던 붉은 매니큐어가 피해자의 목에 묻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아내와 동거녀 두 여성이 모두 붉은색 매니큐어를 발라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매니큐어는 약 10여 종의 플라스틱 합성 수지와 휘발성 유기 용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령 똑같은 색상이라고 할지라도 제조사에 따라 그 비율이 다릅니다. 화학 분석을 통해 목절려 숨진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매니큐어와 용의자의 매니큐어를 대조하면 동일한 것인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범인의 것과 같은 성분의 매니큐어를 칠한 용의자. 바로 피해자 친구의 동거녀였습니다.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걸까? 피해자 목에서 발견된 매니큐어의 성분과 당신 손톱에 칠해진 매니큐어의 성분이 일치한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도 혐의 부인하실 거예요? 진작에 상속 포기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난 마음 굳혔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이대로 가다간 피해자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겠다고 판단한 범인. 이게 상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률혼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집 열쇠를 복사한 뒤 부모가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리며 치밀하게 범행 시기를 엿본 겁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 너만 없어지면 돼. 끝내 죄 없는 아이의 목숨을 빼앗고 맙니다. 엄마가 쓰러진 언니 앞에 서 있었다는 둘째 딸의 진술 역시 사건 당시 극도로 겁을 먹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범인의 뒷모습을 보고 어머니로 착각했다는 것이 재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피해자. 부모의 곁조차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은 바로 무관심과 방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날이 갈수록 격앙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서 돌아오지 못한 교민들은 매 순간이 공포라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차례씩 울리는 미사일 공습 경보에 방공호로 피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11일 아침입니다.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부비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던 우리 국민들이 급하게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퍼부은 공습으로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면서 벌어진 전쟁을 피해 우리 국민들이 굳건 귀국길에 오른 건데요. 이번 전쟁 발발 후 체류 중이던 국민들이 갑자기 돌아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처음 겪는 상황에 초조하게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비행기가 연착돼서 하루 더 묵으신 거죠. 하루 정도? 네. 오늘 이스라엘에서 좀 돌아오시는 분들 좀 기다리러 가는 거죠? 네네네. 와이프랑 막내딸. 얼마나 걱정될까요?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놀랐죠. 그때 당시가 그쪽 이스라엘 쪽은 이제 새벽 시간, 잠 잘 시간이어서 당연히 연락은 안 되겠지 했지만 계속 연락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공항이 이제 타격을 받고 이러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이었죠. 자, 현재 시각 6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입니다. 조금 전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여행객을 태운 비행편이 방금 착륙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9일 이스라엘에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15시간이나 늦어지면서 조급한 마음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돌아온 우리 국민들의 표정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탱크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이렇게 군인들도 총 차고 다 옆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햄버거 먹고 그 같이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섭고 뭐 이런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그러니까 아니었고 우리 있는 지역은 안전했어요. 가자 지역만 조금 그러지. 우리는 갈릴리아 호수 쪽이라 가지고. 자, 주로 성지 순례와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해 무차별 폭격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와는 거리가 조금 멀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외교부에 따르면 아직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 수는 230여 명. 자, 일단 다행히 안전하게 귀국을 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마스는 축제를 즐기던 민간인들을 향해 총을 쏘고 여성과 어린이, 외국인까지 인질로 끌고 가기도 했는데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미사일 경보가 뜨고요. SNS에 들어가면 제 친구들이랑 제 지인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거나 누군가의 죽음을 지금 소식을 올리고 있거나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초조할까요? 지금 사이렌 울리네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마스의 공격에 방공호로 하루에 몇 번씩 대피를 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라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남부 곳곳에서 어린아이 시신이 약 40구 정도가 발견이 됐고 일부 어린아이는 참수가 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끔찍하네요. 자, 한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 미아 씨는 이스라엘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또 전쟁을 겪어보기도 했지만 이번 전쟁은 예전과 다른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인이었을 때 전쟁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심한 거 처음이에요, 사실은. 사실 지금 US산 이스라엘들 많이 다시 군대로 갔어요. 자, 각국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참전을 하기 위해 귀국하기도 할 정도인 겁니다.
J'ai pas eu de papier, mais c'est-à-dire tous mes amis, ils ont reçu un message sur WhatsApp et ils se sont tous déplacés dans l'instant. Actuellement, ils sont tous déjà tous équipés, ils sont tous, c'est-à-dire ils ont déjà commencé le travail, quoi. 폭격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가족을 두고 혼자 한국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에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יש הרשמה על הכל בסדר? הכל בסדר, אנחנו בסדר. בלי שום דבר יבואו לפה לנוח ולהירגע, אין שום בעיה. 민간인들의 피해가 점점 이스라엘 심각해지고 정부는 있는 되게 좀 상황. 타격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랑했던 아이언돔, 소위 말해서 중거리 그 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가 완전히 형해화돼서 타격을 받았고 이스라엘 군이 설정한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이제 군사 작전을 계속 하겠죠. 걱정되는 건 이제 지상군 투입까지 진행돼서 탱크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26명 중에 굳이 우리 엄마 아빠는 없길 바라면서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오고 한 여성이 호수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수색 약 3시간 만에 이 여성을 물에서 끌어올렸고요. 결국 그녀는 이렇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 여성은 학교 폭력 피해를 폭로해왔던 표예림 씨였습니다. 물속에 사람 뛰어내는 소리 들려가지고 보니까 사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경찰서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자리에서 되게 동기들은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서 자기가 뭐 그런 독자들하고 뭐 주고받는 이야기들 그 내용들을 볼 때는 뭐 그런 일로 좀 힘들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9년 전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약 12년간 학교 폭력을 겪은 피해자이자 생존자입니다. 방송을 통해 자신의 학교 폭력을 고발했던 표예림 씨.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혹여나 감정에 격양되어 말실수나 혹은 빼먹는 사건이 있을지 몰라 글로 이렇게 먼저 적었고 아직도 손이 떨리고 무섭고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지고 또 많은 이로부터 인신공격 등의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표예림 씨가 당한 학교 폭력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지속되면서 운영하던 미용실은 이제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많아졌고요. 주변인들도 걱정스러울 정도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금요일을 가는데 오중에 울면서 이렇게 약간 울먹거리면서 택시를 타고 가더라고요. 자, 안타까운 그녀의 선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예 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막을 올렸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내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집행유예 부재와 또 줄어든 작품 수로 지난해보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세계적인 스타들의 등장은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로 28번째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내일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개막한 이번 영화제에는 사회를 맡은 박은빈 씨를 비롯해 유연석, 판빙빙 등 국내의 많은 배우들과 감독들이 자리했는데요. 올해의 호스트로 선정된 배우 송강호 씨가 손님들을 직접 맞으며 영화제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전 세계 69개국 209편의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요. 예산의 압박으로 상영적 편수는 지난해에 비해 약 30편 정도 줄었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영화계뿐만 아니라 영화제 자체도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이건 비단 부산국제영화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칸이나 베를린, 베니스 같은 전 세계 대부분의 영화제들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단연 화제가 된 인물은 배우 주윤발이었죠. 아내와 함께 14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분을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로 호명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화계 큰 형님이시자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분입니다. 주윤발은 아시아 영화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 多謝所有韓國朋友一直對我嘅支持同埋愛護，多謝。이뻐요. I'm so happy.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주윤발은 영화제 기간 동안 오픈 토크 핸드 프린팅 행사로 관객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제기됐던 사망설에 대한 신경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唔係唔舒服啊，傳我死咗添。呢啲係每一日嘅新聞嚟嘅，你明嘛？咁所以你唔使理佢嘅。 올해 데뷔 50년을 맞은 주윤발은 이번 영화제에서 영웅본색 와우 장룡과 다음 달 국내 개봉 예정인 새 영화 원모 찬스를 선보였는데요. 你以為我還像當年在香港那麼風光嗎？ 5년 만에 스크린 컴백 영화 원모 찬스는 빚에 허덕이면서도 카지노에 출근 도장을 찍는 왕년의 도신 광희가 어느 날 갑자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살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咁我都唔知我會唔會中意套戲啦，因為我實在中意演文嘅戲多過動作片。 지난 50년간 출연했던 작품 가운데 그가 생각하는 대표작은 무엇일까요? 如果你話咁多作品要我揀一部，呢個本色係其中一部啦。咁啊，《卧虎藏龍》我亦都喜歡。仲有吳宇森導演有一部叫做《喋血雙雄》，我都好中意。 한국을 좋아한다는 주윤발은 1980년대 한국에서 두세 달 정도 머물며 촬영을 했던 추억도 이야기했습니다. 我哋拍戲嗰啲人咧就食西餐嘅，我就係跟住嗰啲韓國人咧一齊食咖啡湯，每一日咖啡湯 kimchi 撈飯咁就即係一餐嘅。我嗰時最中意食咩咧？喺首爾夜晚咧有啲蠶蛹咧，佢哋揾個紙袋包住。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熱㗎。 喺南大門，喺南大門，我晚晚都買包食嘅。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8,100억 원이 넘는 전재산 기부에 대한 솔직한 마음도 얘기했죠. 嗰啲錢唔係我捐嘅，我老婆捐嘅，我唔想捐嘅，我揾得好辛苦嘅，所以捐咗幾多出去我都唔知。咁反正算啦，我嚟嘅時候我乜都冇咁啊嚟嘅世界，我死嘅時候咩都帶唔走，呢啲嘢都唔係我嘅身外物。 화제의 작품으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과 내용으로 친숙한 류배송 감독의 도그맨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설리의 유작인 다큐멘터리 진리에게 등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OTT 급상장이라던가 관객의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영화의 제작이나 흥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는 영화제가 좋은 영화를 수급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작품 편수가 줄긴 했지만 몇 해 전부터 OTT 섹션을 마련해서 스트리밍 작품도 관객에게 소개하고 또 스타 섭외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영화제의 대중성에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내일 밤 주윤발과 더불어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이끈 유덕화 주연의 영화의 황제를 폐막작으로 열흘간의 열정을 마칩니다. BTS 정국과 블랙핑크의 제니가 그룹의 멤버가 아닌 솔로로 당당히 세계 음악시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국이 발표한 싱글 솔로곡 3D가 미국 빌보드 핫100 5위를 기록했습니다. 3D는 1, 2차원을 넘어 3차원의 너를 직접 만나고 언젠가 우리가 함께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촬영된 뮤직비디오 역시 눈길을 끌었는데요. 포인트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아닐까요? 제일 멋있는 그림은 아마 소화전 터지고 다채로운 장면 연출과 고난도의 퍼포먼스로 명장면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7월 공개 후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록했던 세븐, 그리고 두 번째 싱글 솔로 3D까지 톱5에 진입하며 핫100 차트 5위 안에 2곡 이상을 올린 유일한 한국 솔로 아티스트가 됐는데요. 대단한 그룹이죠. 세븐과는 달리 별다른 홍보 활동이 없었던 것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팝스타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정국은 오는 11월 11곡이 수록된 첫 솔로 앨범을 전 세계 동시 발매하고 국내에서 팬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등 열렬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니 역시 지난주에 발매한 솔로곡 유앤미로 아이튠즈 53개국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앤미는 지난 1년여간 펼쳐온 월드 투어에서 제니의 솔로 무대를 장식했던 곡인데요. 거의 녹음을 3년, 4년 전에쯤에 해놨다가 솔로 후보였나 그 이후였나 약간 잠깐 박스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무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유앤미는 음원 발매를 원하는 전 세계 팬들을 위해 스페셜 싱글로 발매됐습니다. 이후 댄스 퍼포먼스 버전, 재즈 버전 영상까지 공개해 팬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유앤미의 인기가 빌보드 차트 입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요즘 넷플 모범 10월 넷플 모범 이두나. 거부할 수 없는 수지와 양세종의 독보적 로맨스. 발레리나. 전종서의 아름답고 무자비한 감성 액션. 데블스 플랜. 악마가 제안하는 두뇌 서바이벌 게임 어떠세요? 요즘 넷플 모범 넷플릭스. 올가을 당신이 가장 입고 싶은 옷은? 캐시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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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닛. 미어 터지는 요청에 답하여 캐시미어를 더 버라이어티하게. 퀴닛. 힐링과 여유를 느끼며 대한민국을 걸을 수 있는 길. 바로 코리아 둘레길입니다. 동해를 시작으로 서해까지 이어진 둘레길의 총 길이는 무려 4,544km. 그 첫 번째 코스는 떠오르는 해와 파란 바다와 함께 이어지는 길. 총 길이 750km에 고성군의 송지호 해수욕장. 이른 새벽부터 온 보람이 있습니다. 파도 소리, 역시 동해안은 진짜 멋있습니다. 어떤 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닷길을 걷고 나면 송지호 호수 둘레길로 이어집니다. 길을 가다가 제가 지금 해파랑길을 잘 가고 있나요? 라고 생각될 때쯤 이런 표지판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길 잃어버릴 일은 없겠네요. 가까운 길을 찾을 땐 이정표를,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따라 걷기. 길은 우리는 지금 해파랑길을 걷고 있고 47길이 이렇게 보이네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송지호입니다. 겨울 철새들의 안식처로 유명하죠. 솔나무 향이 이거는 뭐 넓게 펼쳐진 소나무 숲과 호수를 둘러싼 산책로를 걷고 있으면 온갖 고민이 싹 사라질 것 같죠. 이어서 찾은 곳은 동해시입니다.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면 또 내려오는 데가 저울로 또 내려오는 데가 있어. 저는 여기 한 70년 넘게 살았죠. 72이니까.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자랐어. 여기 바로 우리 언니네 집인데 지게꾼들이 지게 지고 저기 오징어를 저 위에까지 날리는 그게 이 질이 맨날 질방질방 장어 없이는 못 사는 동네야. 1970년대만 하더라도 오징어잡이가 호황을 이뤘던 마을인데요. 오징어를 바람 좋은 곳에 말리기 위해 어부들은 언덕을 수없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분을 찾습니다. 이름 지기 할아버지. 특징 고단한 삶을 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거운 오징어를 지고 날랐던 그 시절의 삶이 마을 벽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뭐가 보여요? 등대. 살 빼기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들. 오, 아니 근데 2년을 계속 14년. 14년. 엄마들을 위해서 추억을. 좋은 추억을 또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그 학원만 계속 다니고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좀 아무데도 안 가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쉬니까 좀 편해진 느낌이고 좀 이렇게 여유로워진 느낌이랄까. 다시 학원 가기 싫어요. 몇 개 다녀? 8개? 8개? 아버님 많이 버시는구나. 사람 사는 이야기가 펼쳐진 길. 그 길 끝에서 여행객을 맞이하는 건 하얀 등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멋진 바다입니다. 평선이 쫙 펼쳐지는 이게 동해. 하나, 둘, 이런 풍경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무조건 인증샷 남겨야죠. 어떤 관계세요, 다들? 우리 동문들. 초등학교 동창. 멋진 경치. 실구가 있으니까 오는 거야. 오랜 걸음에 지쳤을 즈음 안녕하세요. 진한 장칼국수 냄새에 홀린 듯 앉았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든든한 끼니죠. 오야.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해파랑길 2코스의 5, 6도 해맞이 공원인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걸으시면? 아연은 정말 좋은 것이 이제 이 바다 바람이 불어오고 산바람이 불어오니까 공기도 다르고 맛이 달라요. 맛이요? 어머님 어떠세요? 바람도 좋지만 예. 꽃향기가 있어요. 맞아요. 꽃향기 많이 나더라고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힐링이 확실하게 되는 느낌이 드니까 매일 운동을 하죠. 특별한 힐링 걷기 여행. 이 가을이 가기 전 떠나보면 어떨까요? 걷기 여행은 해파랑길에서 남파랑길로 계속 이어집니다. 환경에 진심인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이곳. 저희 카페 처음이시죠? 네. 한쪽에 진열된 다양한 컵들이 눈에 띄는데요. 원하시는 컵으로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 컵에다가 담아드리는 잘 괜찮으시겠어요? 손님을 위한 이벤트인가 싶지만 환경을 위한 노력이랍니다. 기부를 받았어요. 평소에 쓰지 않았던 기념품 컵. 이 고객님이 골라준 이 컵 같은 경우에도 2011년 컵이에요. 12년이 지났는데도 이 컵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 컵 쓸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환경을 생각해 새 컵 대신 쓰지 않은 컵을 재사용한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이어지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2배로 급증했는데요. 피부로 느끼게 된 환경 문제의 심각성. 카페를 운영하는 소영 씨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리유저블 컵인데 저희 이름 붙여가지고 올 때마다 이제 일회용품 안 쓰게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다회용기에 손님 이름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관까지 책임졌는데요. 그러자 재사용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막상 이렇게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조금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뿌듯한 것 같아요. 원래는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도 비누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많이 가져가셨네요. 진짜요? 환경과 손님 모두를 위한 아이디어죠. 커피 한 잔을 어느 잔에 담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메시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끌어내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와 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열렸다는데요. 바로 ESG 친환경 대전입니다. 친환경 대전은 소비자가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하고 기업은 이를 감안하여 환경의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환경 종합 전시회입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환경 분야의 대표 전시회. 그만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는데요. 버려진 어항과 TV에 작은 식물을 넣어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버려질 수 있는 걸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는 게 신기하고 또 이런 게 또 사회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가진 지구를 주려면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되니까. 친환경 대전에선 플라스틱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신기술도 엿볼 수 있는데요. 재활용 쓰레기를 사람보다는 더 신속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람 손을 거쳐 재활용을 선별하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앞으로는 수만 가지의 재활용 이미지를 학습한 로봇이 도입돼 작업에 도움을 준답니다.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대체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친환경 제품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끄는데요. 영쿨 식물이고요. 네, 오이 수sem입니다. 너무 잘 됐네요. 생분해도 가능해 환경도 지킬 수 있죠. 그냥 수세미 쓰면은 닳는 게 미세 플라스틱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반 수세미는 그런 부분이 걱정 안 해도 돼서 좋아요. 플라스틱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있습니다. 네, 어떤 거 리필해 드릴까요? 주방세제로 도와드릴까요? 용기를 준비하면 샴푸와 세제 등 내용물만 구입 가능한데요. 일반 상품에 비해서 약 41%가 저렴합니다. 한 번 한다고 환경이 뭐 갑자기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실천이 조금 꾸준히 되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알릴 수 있고 그런 작은 노력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영 씨도 친환경 대전에 참여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텀블러 세척기. 카페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엄청 깨끗하죠. 의자가 있으면 거기 가서 자연스럽게 앉고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에 쓰레기를 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반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그런 여건들이 마련돼 있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ESG 친환경 대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요함과 생동감에 절묘한 공조. K는 또 한 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K-스피릿 더 2024 KA. 사람들은 말한다. 성공하려면 눈이 따라야 한다고. 운만으로는 여기까지 못 왔지.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 함께할 동료 찾아드릴게요. 아이원잡. 우수한 기술이 사라져선 안 되니까. M&A 생태계 조성. 그렇게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숙면에 좋다는 거 다 해봐도 깊은 잠이 어렵다면 숙면 기술을 써. 깊이가 다른 숙면 온도를 만드는 나비엔만의 0.5도 제어 기술. 숙면 매트 온수, 숙면 매트 카본. 나비엔에 다 있으니까. 대한민국 숙면의 기술. 귀뚜라미 카본 매트 잘 쓰고 계시죠? 전자파 걱정 없고. 누수 걱정 없고. 세탁 걱정 없고. 전기료 걱정도 없으니까 잘 쓰고 있습니다. 3세대 귀뚜라미 카본 매트 온돌. 반복되는 통증이라면, 넓은 부위 통증이라면 맨손에담 로션. 맨손으로 정확하게, 빈틈없이 더 시원하게. 맨살에 쓱. 통증이 싹 바르는 통증 지우개 맨손에담. 어떤 아름다움을 원하세요? 내면? 외면? 안에서 밖을 만드는 뷰티 밸런스. 뷰티 바이스 비비랩. 당신에겐 비비랩이 있나요?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아,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들. 오늘부터 통성.
네, 요즘 하늘이 정말 선명한데요. 전국 유명산 곳곳에서는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단풍이 물드는 조건 중 하나가 큰 일교차라고 하는데 오늘도 일교차가 최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아침에는 좀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 서울이 23도, 전주는 24도 등으로 따뜻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잖아요. 그만큼 옷차림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가을 만끽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